서유럽의 한 심리학 강의실에 학생들이 모두 떠난 텅 빈 공간에서 한 남자가 칠판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분필이 들려 있었지만 칠판에 적힌 것은 심리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날짜, 장소,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호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3년 후 이 남자의 이름은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바밀의 사라포프. 그리고 지금 그가 한국을 향해 전에 없던 심각한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고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진실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지금부터 바미르가 본 한국의 미래를 공개합니다. 바미르 사라포프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는 벨라루스 민스크 국립대학에서 인지심리학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수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소 개팍하지만 실력 있는 교수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2022년 어느 가을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강의를 마친 사라포프는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고 눈앞에 이상한 영상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로로 인한 환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영상들은 너무나 선명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도시가 불타오르는 모습, 군중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장면, 그리고 날짜까지 정확히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성 편두통이라고 진단했지만 사라포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는 것에 그는 자신이 본 것들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가 본 첫 번째 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유럽의 한 도시에서 정확히 그가 본 날짜에 그가 본 모습 그대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사라포프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올린 영상의 조회수는 겨우 수백에 불과했지만 그가 예언한 두 번째 사건이 또다시 현실이 되면서 사만은 급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의 채널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라포프가 기존의 예언가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신비주의적 산증이나 모호한 은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리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특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의식, 흐름 읽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인류의 집단 무의식은 거대한 에너지 장을 형성합니다. 이 에너지는 특정한 패턴과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민감한 사람은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쇠념은 과학적이면서도 신비로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제시하는 예언의 구체성이었습니다. 단순히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식의 모호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는 물론이고 장소, 관련 인물, 심지어 사건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까지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마치 미래의 뉴스를 미리 보고 온 사람처럼 말이자 그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언론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기자들도 그의 예언이 연습으로 적중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은 그를 특별 프로그램에 초대했고 독일의 유력 예간지는 그의 인터뷰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미국의 한 뉴스 채널은 아예 그의 예언을 정기적으로 다루는 코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포프에게 진정한 전환점이 된 것은 국제금융계의 관심이었습니다. 웨스트리트의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그의 예언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수입했고 놀랍게도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의 투자기관들이 그의 예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사라포프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닌 글로벌 리스크 분석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사라포프의 관심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를 아우르던 그의 예언이 갑자기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될 변화가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사라포프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의 과거 예언 적중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고 충격적인 사례들이 즐비합니다. 첫 번째 대형 적중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특정 지역의 전략적 움직임을 그는 3개월 전에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날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군사작전의 양상까지 묘사했고 실제 상황은 그의 예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한 서방정보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우리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고 팔아놓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동 지역의 급변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안정적이던 한 국가의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해당 국가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전문가들은 그의 예언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가 지목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민중 봉기가 일어났고 불과 3주 만에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유럽 정치 지형의 변화에 대한 예언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특정 국가에서 극우 정당이 집권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해당 정당의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6개월 후 일련의 정치적 스캔들과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결국 그가 예언한 대로 극우 정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경제 분야의 예언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특정 암호화폐의 폭락을 정확한 날짜와 함께 예고했습니다. 당시 해당 암호화폐는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목한 내 해킹 사건과 규제 이슈가 동시에 터지면서 하루 만에 70% 폭락했습니다. 그의 경고를 들은 소수의 투자자들만이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형 적중은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박빙의 승부를 예상했고 심지어 선거 당일까지도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라포프는 6개월 전에 이미 명확한 승자와 득표율 차이까지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측은 실제 결과와 0.3%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풍기학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정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한 글과 예측을 넘어선 세부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는 특정 주에서 일어날 투표 집계 논란, 법적 소송의 전개 과정, 심지어 패자가 결과를 인정하는 시점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한 정치 분석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보고 온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적중률 때문에 이제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그의 예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여러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그의 예언을 분석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외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그의 예언을 리스크 관리 모델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전략 수립 시 그의 전망을 참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검증된 예언가가 한국에 대해 전에 없던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사라포프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은 3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마디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진짜 위험은 전혀 다른 곳에서 온다. 수십 년간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가장 큰 불안은 북쪽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포프는 이를 단호히 부정했습니다. 그는 매우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전쟁은 이익이 있을 때 일어난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세력은 없다. 그의 분석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상황을 보면 내부 경제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청년 실업률 급증,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겹치면서 중국 지도부는 대외 모험을 감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 경제에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분쟁으로 이미 충분히 복잡한 상황에서 한반도까지 불안정해지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더욱 명확합니다.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총리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교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자민당 내부의 파벌 싸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도 지카 지진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국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30년 넘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능력도 위지도 없다는 것이 사라포프의 분석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사라포프는 미국이 이미 아시아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고 진단합니다. 국내 정치의 극단적 분열, 연방정부 부채의 급증, 남북 국경의 이민 문제 등 내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중동이 이미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한 상태에서
도마시아에 추가로 개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재개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사라포프는 북한 역시 생존 모드에 들어갔다고 분석합니다. 경제 제재의 장기화로 체제 유지 자체가 버거운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보밥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경제적 숨통트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남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이런 노력을 무산시킬 뿐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강대국들이 자국 문제로 정신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진짜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폭발할 것이다. 사라포프의 이 진단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밖을 경계하는 동안 정작 위험은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 사회 내부의 균열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선진국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정근대적 갈등 구조를 안고 있다. 이 모순에 곧 폭발할 것이다. 사라포프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전면적인 내전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내부 분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의 예언은 구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정치권의 대립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이제 그 갈등이 사회 전체로 전이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묘사하는 앞으로 3개월의 한국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매해 새로운 정치 스킨들이 터져나오고 여야는 서로를 범죄자로 몰아가며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갑니다. 검찰과 경찰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사법부의 판결조차 진영 논리로 해석됩니다. 언론은 사실 보도보다 선도에 치중하며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진실에 압도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갈등이 일상생활로 침투한다는 예언입니다. 가족 간에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불화가 생기고 오랜 친구들이 서로 등을 돌립니다. 직장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파벌이 형성되고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에도 이념 갈등이 발생합니다. SNS는 증오와 분노의 표출 장소가 되고 온라인 공갈은 끊임없는 전쟁터로 변합니다. 사라포프는 특히 10월과 11월을 폭풍전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의 모든 갈등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크면화되면서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정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회는 완전히 공절하며 지방자치단체들조차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웁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극대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합니다. 환율은 요동치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중단하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청년들은 한국을 떠나려 하고 해외 이민 상담이 폭증합니다. 11월 말이 되면 한국인들은 자국이 과연 정상 국가인지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다. 국가의 기본 기능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사라포프의 이 예언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이 모든 갈등이 12월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12월일까요?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12월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달이었습니다. 역사적 절한점들이 유독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사라포프는 이래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에 각인된 변혁의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다. 한국인들의 심리 속에는 이 시기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잠재되어 있다. 그동안 억눌렸던 불만과 분노가 이때 폭발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이다. 사라포프가 예견한 12월의 한국은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입니다. 그는 12월 첫째 주에 정치권을 뒤흔들 초대형 스캔들이 터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스캔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체를 강타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12월 둘째 주에는 대규모 시민 집회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수십 개의 집단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이들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해집니다. 광장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상징이 아닌 극단적 대립의 현장이 됩니다. 12월 셋째 주에는 헌정 질서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누가 정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해집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체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국가 시스템의 붕괴가 현실화되는 순간입니다. 12월 넷째 주,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시기에 한국은 완전한 아노미 상태에 빠집니다. 사회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고 누구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언론은 신뢰를 완전히 잃고 공권력은 무력화되며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이때 한국인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실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래. 사라포프의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는 이 시기에 경제적 충격도 동반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30% 이상 폭락하고 원화 가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완전히 중단되고 기업들은 줄도산합니다. 실업률은 급증하고 사회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사회적 신뢰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이웃을 의심하고 가족도 믿지 못하며 모든 정보를 음모론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공동체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고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만 남게 됩니다. 12월 말, 한국인들은 자국이 실패 국가의 문턱에 서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라포프의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 기존 정치 지도자들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사라포프는 반호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모두 문제의 일부다. 그들은 해결사가 아니라 방아봅니다. 그의 평가는 쓸랄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당파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고 국가 전체를 보는 시야를 잃었다는 진단입니다. 사라포프는 한국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먼저 극단적인 양당제가 모든 이슈를 흑백 논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단순한 진영 대립으로 환원시키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지역주의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수십 년간 고착화된 지역 기반 정치는 정책보다 지역 감정을 우선시하게 만들었고 이는 합리적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지역 기반에 이를까 두려워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지 못하고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언론의 정파성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객관적 보도보다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치중하면서 여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팩트체크보다 선동이 우선되고 지시보다 클릭수가 중요해진 언론 환경에서 건전한 공론단은 사라졌습니다. 사법부의 정치화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판사와 검사들조차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뉘고 판결과 수사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공정한 심판자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치 시스템은 20세기 구조에 갇혀 있으면서 21세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는 마치 마차로 우주선을 따라잡으려는 것과 같다. 사라포프의 비유는 한국 정치의 시대착오적 측면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는 특히 정치인들의 세대교체 실패를 비판합니다. 젊은 정치인들조차 기존 시스템에 빠르게 도화되고 변화보다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은 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하더라도 곧 좌절하고 떠납니다. 경제계와 시민사회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혁신에 가로막고 시민단체들조차 이념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종교계는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고 학계는 현실과 유리된 사마탑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도자라 많지만 리더가 없다. 직책은 있지만 비전이 없고 권력은 있지만 권위가 없다. 사라포프의 이 진단은 한국 리더십의 공백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는 현재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포막시킬 수 없는 근본적 이유를 산용합니다. 그들은 모두 분열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있어야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생기고 덕이 있어야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포악과 화해는 그들에게 정치적 자살과 같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는 한국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시스템 내부의 누군가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라포프는 그 인물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라포프가 예언한 제3의 인물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유형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 인물의 등장 시점을 매우 명확히 했습니다. 2026년 5월, 봄이 무르익는 시기에 혜성처럼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남성이다.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해외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라포프의 묘사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 인물의 배경에 대해 글은 더욱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술이나 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영성을 얻은 인물의 가능성이 높으며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동서양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코스모폴리탄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은 막대한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어 기존 정치 자금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계획된 것이 아니다. 국가적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떠밀려 나서게 된다. 사라포프는 이 인물이 처음부터 정치적 야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26년 초 12월의 혼란에 겨우 수습한 한국은 여전히 깊은 상처와 분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권은 완전히 신뢰를 잃었고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인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용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국 비판이나 개인 의견 크명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기존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객관적 분석, 실현 가능한 구체적 대안, 무엇보다 분노와 증오가 아는 희망과 화해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공개 연설은 불과 3분짜리 동영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영상은 48시간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넘기고 한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다. 사라포프의 예언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줍니다. 이 인물의 메시지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오직 상식과 합리성에 기반한 접근, 이념이 아닌 실용, 대립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그의 메시지는 지친 국민들에게 반비 같은 존재가 됩니다. 5월 둘째죠. 그는 공식적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한다. 이내 서울 관아문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 사라포프가 묘사한 이 장면은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의 등장이 기존 정치권에 미치는 충격은 산삼을 초월합니다. 여야 모두 그를 견제하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언론들도 처음에는 비판적이었지만 압도적인 여론 앞에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재계와 시민사회도 그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도덕적 권위다. 그는 단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고 개인적 삶도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깨끗한 이미지는 부패한 기존 정치권과 근묘한 대조를 이룬다. 사라포프는 이 인물이 가진 리더십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첫째, 경청의 리더십입니다. 그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보입니다. 둘째, 포용의 리더십입니다. 정적도 적으로 만들지 않고 반대자들도 설득하려 노력합니다. 셋째, 비전의 리더십입니다. 단기적 인기 영합이 아닌 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거대한 연합을 구성한다. 이것이 그가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분열이 아닌 포합, 대립이 아닌 협력의 정치를 실현합니다. 5월이라는 시점도 의미심장합니다. 한국인들에게 5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봄의 절정이자 역사적으로도 변화와 혁신의 상징입니다. 사라포프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집단 모의식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인물을 불러낸다. 그런데 이 모든 결합이 순탄하게 진행될까요? 사라포프는 그렇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외부 세력들도 한국의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6월과 7월, 기존 정치권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스캔들 조작, 가짜뉴스 유포, 심지어 물리적 위협까지. 하지만 이런 공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국민들이 더욱 단결하고 그에 대한 지지가 더욱 공고해집니다. 국제적 반응도 복잡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며 가짜의 방식으로 개입하려 합니다. 일본은 새로운 한국 리더십이 가져올 변화를 경계합니다. 하지만 사라포프는 이 인물이 뛰어난 외교 감각으로 모든 도전을 극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한국을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 것이다. 중립적이면서도 영향력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 이것이 사라포프가 본 새로운 한국의 미래상입니다. 사라포프의 예언은 단순히 한 인물의 등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정치 모델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극단적 대립과 분열에 지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고 따라하려 할 것이다. 그는 특히 한국의 변화가 동아시아 전체에 미칠 영향을 강조합니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한중일 3국 협력의 새로운 틀 구축, 나아가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탄생까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2027년 한국은 더 이상 근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 인류 진보의 실험장이 될 것이다. 사라포프의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능성이지 확정된 미래가 아니다. 한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사라포프는 한국인들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째, 극단주의를 경계하라. 좌든 우든 극단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둘째, 대화와 타협을 배우라. 민주주의의 본질은 발음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 세대를 생각하라. 지금의 선택이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특히 그는 디지털 시대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극단적 의견을 확산시키고 온건한 목소리를 묻어버린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세대를 향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변화의 주역이다. 기성세대의 낡은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라. 세계는 당신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기다리고 있다. 중장년층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에 안주하지 말라. 세상은 이미 바뀌었고 계속 바뀔 것이다. 유연성과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다. 노년층을 향해서는 당신들의 지혜와 경험은 소중하다. 하지만 그것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도와주라고 조언합니다. 사라포프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극심한 경쟁 문화, 물질주의의 만연, 공동체 의식의 붕괴 등이 현재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가치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돈과 권력이 아닌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회, 경쟁보다 협력을, 소유보다 공유를 중시하는 문화, 이것이 새로운 한국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교육 시스템의 개혁도 간주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창의성을 죽이고 획일화된 인간을 양산한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암기력이 아니라 사고력, 경쟁력이 아니라 협업 능력이다. 그는 한국의 간점도 잊지 않고 언급합니다. 높은 교육 수준, 뛰어난 기술력, 강한 추진력,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 이런 장점들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한국은 정말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창의적이다. 단지 그동안 잘못된 시스템에 갇혀 있었을 뿐이다. 이제 그 껍질을 깨고 나올 시간이다. 사라포프의 예언을 종합하면 한국은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 극심한 진포에 겪겠지만 그것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필연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과 사회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언은 예언일 뿐입니다. 미래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포프의 놀라운 적중률을 고려할 때 그의 메시지를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리더십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습니까?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의지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라포프의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정말로 12월에 대혼란이 올까요? 제3의 인물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양한 의견이 모일 때 우리는 더 명확한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변에서 감지되는 변화의 징후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관찰하고 분석할 때 우리는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세계 각국의 예언가들과 미래학자들의 전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중요한 예측들을 놓치지 마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예언가라 본 한국의 미래, 그리고 주변국들의 반응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과연 한국의 변화가 동북아시아 전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라포프가 한국인들에게 남긴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의 어둠은 영영 직전의 어둠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들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시기 직후에 찾아왔다. 여러분은 그 위대한 순간의 주인공이 될 자격에 충분하다. 단지 그것을 믿고 준비하고 행동하면 된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리서치였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음에 더 충격적이고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